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홍천에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추가 확산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사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에 이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세 번째 발생한 홍천 서성면엔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천 입원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지역 주민은 257명. 이 가운데 장례식장을 함께 가거나 같이 식사를 한 마을 주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홍천 네 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 2명도 추가로 확진돼 홍천 서석에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천군은 역학조사를 실시해 확진자별로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지만 확진자 5명 모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 상태입니다. 깜깜이를 GPS랑 개인 카드 내역이랑 그리고 본인 진술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밖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홍천 2번과 4번 확진자가 다녀간 장례식장은 잠정 폐쇄됐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홍천 4번 확진 환자는 유통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나 방역비용 구상 청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처분 기간 내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된 부분, 또 검사, 조사, 치료와 관련된 방역 비용을 모두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한마을에서 3일 연속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감염된지 모르는 깜깜이 감염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숫자가 190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은 여전히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원주 무실동 체육관발 집단 감염을 포함해 8월 대규모 확진으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110여 명이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기간 원주의 확진자는 80명을 넘겨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점차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지만 방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여전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대표적입니다. 이전까지 2명에 불과했던 깜깜이 확진이 이번 대규모 감염 기간에 원주에서만 9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된 겁니다. 원주시는 이들의 GPS 위치 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을 협조받아 증상이 나타나기 보름 전까지 동선을 확인하고 있지만 확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확진자분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거에 의해서 어긋나는 진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자 가운데 여전히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GPS 분석에 포함된 검사 대상 124명 가운데 43명은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19명은 14일이 이미 지났는데 감염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는 이들을 고발할지 강원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한 격리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원주의 40대가 지난 20일 휴대전화를 끈 채 경기도 가평의 펜션에 머무르다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 28일에는 원주의 60대가 자가격리를 하다 승용차를 몰고 1시간가량 무단 이탈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7명이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한때 2자릿수를 넘나들던 하루 확진자는 2~3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깜깜이 환자 증가에 검사 거부와 자가격리 위반까지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각 시군의 예산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동해시는 예산 부족으로 개발 사업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가 8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묵호등대 돛제비골 스카이밸리 전망대, 엘리베이터와 체험 놀이시설 등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관광 전망대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전망대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개방을 미뤘습니다. 운영 요원도 뽑고 선발하고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사정도 고려하고 관광객 밀접도를 고려해서 내년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상반기에 1인당 20만 원, 총 18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천곡동 로터리 일대 중심 시가지를 명품 거리로 조성하겠다며 배정한 예산 10억 원도 삭감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던 관광 개발과 건축 사업들은 시비 부담금을 제외시켜 사업 속도가 느려지게 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할 정도로 내년에도 상황은 좋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도 이제 내국세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고통 분담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들은 계획했던 축제와 각종 행사를 취소하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발 사업 차질로 경기 부양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에 열리는 지역 축제 4개를 취소하고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8월에서 10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횡성 호수길 축제,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청일 더덕 축제, 안흥 찐빵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횡성 한우 축제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횡성군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한우 축제 사이트에서 토마토와 더덕 등 지역 농특산품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정선 아리랑 상품권을 100억 원어치 추가 발행하고 1인당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2만 원권, 만 원, 5천 원권, 1천 원권에 정암사 수만호탑 디자인을 입힌 5만 원권을 새로 발행해 오는 18일부터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초 7월 말까지만 구입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적립이 아닌 구입 시 1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도내 교회 10곳이 방역 지침을 위반해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 3곳과 삼척 4곳, 인제 2곳 등 교회 10곳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돼 현장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 교회는 50인 이상 모여 예배를 진행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등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요일마다 시군별로 교회 예배 운영과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과 한림대병원 전공의 인력이 지난 21일부터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96명 가운데 85%, 한림대병원은 51명 가운데 96%가 집단 휴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이 남아있어 야간 응급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정했고 대체 인력인 교수 등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또 비긴급 수술이 미뤄지면서 환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부 시범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동해시 생활쓰레기 전처리 연료화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동해시는 78억 원을 들여 하루 최대 1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전처리 연료화 시설을 폐기물 종합단지에 완공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하루 발생하는 80톤의 생활쓰레기 전량을 전처리 시설로 선별 파쇄해 시멘트 공장의 부연료로 연간 12,000톤가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의 조성 공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평창군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최근 군유지 매입과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마치고 반려동물 사육과 연구를 위한 브리딩 센터를 늦어도 한 달 안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사업인 애견 호텔과 메디컬 센터 등의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의 감사 청구로 진행된 홍천 모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여러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과 나이스 허위 입력, 평가 부적정 등의 사유로 해당 고등학교 전 현직 교장과 교사 등 5명에게 중징계를, 이에 동조한 교사 4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 교사는 2018학년도 3월 자녀가 전학하자 음악 연주 과목을 나이스의 C 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본인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자녀가 가입한 동아리에서도 담당 교사를 G 교사로 허위 입력하고 특기사항 입력 자료를 자신이 작성해 G 교사에게 카톡으로 보내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구고등학교가 제48회 소강배 전국 남녀 중고대항 테니스 대회 남자 고등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구고는 어제 양구 테니스파크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안동고등학교를 3대 0으로 꺾고 3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습니다. 양구고는 심우혁과 이혜선, 현준아가 차례로 승리를 따내 올해 회장배와 대통령기에 이어 시즌 단체전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내년도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 대학에 강원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지원 제한을 받는 도내 대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